네, 강프로입니다. 한화 시스템 보겠습니다. 자, 한화 시스템이 금요일날 7% 상승해서 끝났는데 상승한 이유를 한번 볼게요. 네이버에 찍고 한화 시스템이 왜 올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찍어서. 정말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한화 시스템이 최근에 급등락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구간 3월 달에 하락했었던 구간 4월 달에 횡보, 그리고 다시 반등하면서 여기서 또 대주주 매도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던 부분, 하나오션이긴 하지만, 그리고 나서 급등락을 하고 다시 7% 상승하면서 고가 수렴이 되어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왜 여기서 제가 이유를 찾아보라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주식시장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갑니다. 이것보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언제부터 올라가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내용 쭉 보겠습니다. 그렇죠?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방산 관련된 내용들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에어로 호실적, 그리고 방산 관련된 내용들, 자, 그리고 최근에 계열사에서 본다면 뭐가 나와요? 유상증자다, 이런 부분들 다 있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이 모든 것들을 수렴하면서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왜? 신고가니까. 하나 시스템이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들 있습니다. 근데 좋아지는 게 실적이 먼저 좋아질까, 아니면 시가총액, 즉 가격이 먼저 좋아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 충분한 시세를 내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보겠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월 달에 뭐가 나왔죠? 유상증자. 3조로 줄긴 했지만 첫 번째 발표된 건 3조 6천억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큰 유상증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올라요. 왜 그래요? 성장하니까. 주식시장에서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예요? 성장입니다. 성장. 그리고 성장을 먼저 반영하는 건 뭐예요? 가격이에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이건 한국 시장만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쪽이 아니라 미국 시장,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 바이오, 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방산, 조선 다 동일합니다.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언제까지 올라갈까? 실적이 예상치를 넘어가면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고요. 그리고 실적이 최소한 사상 최고 실적 직전까지 올라왔다, 또는 예상치를 수렴하는 정도까지 나왔다, 그때는 조정 구간에 들어갑니다. 왜? 보세요. 실적이 10이야. 근데 지금 주가는 거의 한 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저평가 종목이죠. 이건 안 올라갑니다. 절대 안 올라가요. 실적이 10인데 주가는 5예요. 싸잖아요.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왜? 성장하지 않으니까. 주가는 미래 가치가 좋아져야 되는데, 미래 가치가 좋아지려면 좋아질 만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죠. 한화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그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승각을 잡기 시작한 게 언제? 22년도입니다. 이때 뭐가 나왔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나서 폴란드 수주를 시작으로 해서, 그렇죠? 방산 쪽으로 확산돼 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쉬어가는 구간이 있었을 텐데 그걸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주봉으로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한화 시스템은 최근부터 상승을 한 거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보세요. 22년도에 횡보 계속합니다. 그렇죠? 20년, 21년도에는 코로나 때 유동성 장세였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강세 구간이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또 만들었어요. 22년도에. 그렇죠? 그리고 횡보, 상승. 그렇죠? 조정 구간 있고 다시 상승.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보세요. 지금 이쪽에서 너무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는 건데, 25년도의 주가를 빼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딱 여기까지 보시면 뭐가 보이십니까? 21년도 이땐 유동성 장세, 그리고 또 신고가 22년,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상승세, 그리고 조정을 받죠. 그리고 24년도에 뭐가 나와요? 실적 확인. 이때 수출하기 시작한 실적이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넘어선 겁니다.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상승 시작점 5만 원부터 시작해서 꼭지 15만 원. 몇 배? 3배 상승.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신고가 만들고 등락하는 구간을 사더라도 대략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매수가 가능했고요. 고점은 못 잡아요. 떨어지는 부분 잡는다고 하더라도 10만 원 언저리에서는 매도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실적 확인 과정. 실적 확인 과정 끝나고 나서 뭐가 나와요? 폭발적인 상승세. 여기서도 뭐가 발생했죠? 실적 확인이 나오기 전에 신고가 구간. 그러면 우리는 이쪽 구간 매매할 수 있고요. 이쪽 구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 중간은
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보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게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 뭐 K 방산이 앞으로 수출을 어디까지 늘릴 수 있다, 수출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 어디랑 계약했다더라,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주가가 유지가 되느냐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실적치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세요. 실적치가 24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죠. 주가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전에도 300% 주가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해야 돼요? 신고가 구간, 그리고 실적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밑에 나오는 거 버려요. 이거 하나의 한 분기입니다. 3개월짜리예요. 그러면 6개월 동안 매매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군들은.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딱 수익이 나는 구간만 매매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수익을 다 보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신고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25년도에도 뭐가 나와요? 그렇죠? 신고가 만들고 나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서 유상증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나와요? 앞으로 성장한다는 확고한 시장의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돈이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마다 뭐가 나옵니까? 정확하게 거래대금이 붙어 나오죠. 즉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집 구간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뭐가 발생을 합니까? 개인의 매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외국인들과 기관이 매수하는 구간은, 즉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락할 때 아직까지 실적 적용이 되지 않고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시세를 한번 냈으니까 급등락이 커질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무언가 이슈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종목에 대한 이슈,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슈예요. 한화그룹에 대한, 종목에 대한 이슈.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유상증자. 근데 성장하는 부분, 그쵸? 성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성장하는 부분을 확인할 때까지 뭐가 발생했죠? 시장이 꺾였죠. 그럼 시장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장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한국 시장이 최소한 안 빠지려면 미국 시장이 가격대를 버텨줘야 됩니다. 근데 미국 시장의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어떤 정도의 하락 구간이 발생했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26% 빠졌어요. 두 달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왜? 관세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시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계속 맞대.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고집 부리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고 채권 시장까지 흔들리니까 트럼프가 지금은 강하게 드라이브를 못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증시가 반등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 그쵸? 이건 종목이 아니잖아요. 나스닥 지수입니다. 62평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돌파를 했는데 62평 위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뭐가 나와요? 기술주들의 포모 현상. 나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랬을 때 폭발적으로 회복 구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미 최악의 상황은 지나왔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여기서 마지막 한 방이 남아있다. 그러면 62평은 다시 지지할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미국 시장은 최악의 구간을 지나왔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최악의 구간이 지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화 시스템 마찬가지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고요. 시장에 대한 위험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 물론 최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하나 시스템 마찬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고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로 인한 하락 말고는 어려움이 없었죠. 왜 그래요? 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작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은 안 나와야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점. 그럼 이 구간에서 뭘 만들어야 된다? 타점 잡아야 된다. 왜? 주식시장은 선반영하니까 어디부터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거 확인하고 사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은 절대 주식시장에서 강한 시세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언제부터 사야 되는지, 즉 신고가 구간, 선반영 구간에 맞춰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구간에 맞춰서 어떻게 타점을 잡고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할 건지 그 내용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금요일 마감, 금요일 날 직접 올려드렸었던 내용입니다. 5월 2일 날 코스피 보합권, 코스닥 소폭 상승, 주도주들은 종목별로 차이가 있다. 그래도 주도주는 유지한다. 두산에너빌리티 몽땅 보유, 알테오젠 몽땅 보유, 하나시스템 몽땅 보유한다. 근데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5월 2일 날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 잡아드렸다는 점, 이따 제 계좌를 오픈해서 다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쭉 이렇게 보시면 주도주는 시장 가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지금 드린 이야기죠. 타점에 맞게 공략하면 된다.
단 다음 주도 주도주 공략 예정이고요. 연휴 이후입니다. 보유 종목 보유하면서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자, 미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5월 3일 그쵸? 토요일 날 직접 이야기를 드린 내용인데 미국 지표는 좋았다. 고용지표. 왜? 최악의 상황 지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지표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빠질 수 있는 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게 지표가 실제 나쁘잖아요. 떨어지잖아요. 누가 들어와요? 연준이 들어와요. 부양책 바로 들어옵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 그럼 시스템 리스크, 금융 위기급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는 이걸 막아야 돼요.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 이제 100일 지났거든요. 3개월 딱 지났는데 야 미국 시장 완전 작살나고 채권금리 폭등하고 달러가치 떨어졌다. 그러면 트럼프가 내년 중간선거에서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엔비디아에서 H20 말고 다른 쪽으로 수출하겠다고 발표. 시장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되죠. 하나 시스템이 반도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어떤 부분 시장에 대한 그렇죠. 시장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시간 타점 그렇죠?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그냥 시장가 매수 가격대 그때 그냥 사면 됩니다. 큰 폭으로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즉 가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하게 내가 뭐 0.5%, 1% 이렇게 비싸게 산다 그래서 특별하게 차이 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추세를 먹는 게 목적이니 반드시 기억하세요. 가격을 보는 건 이것 때문에 보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부분. 자, 실제 제가 내용을 오픈하겠습니다. 실제 제 계좌에서 돌아가는 내용이에요. 신고가 수익 25% 14% 내려볼까요? 26, 22, 18% 꾸준하게 수익 구간 나오죠. 왜 나와요? 신고가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한화 오션 한번 보시죠. 최근에 조선 좋죠? 어때요? 신고가 수익 구간 몇 프로? 57%. 그쵸? 그리고 또 매수하고 또 요건 매도를 했어요. 블록들 이슈가 나왔기 때문인데 근데 6.8% 수익 구간은 이렇게 나온다. 언제? 신고가 구간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이오도 한번 보죠. ABL 바이오 어때요? 신고가 그리고 상승세. 신고가를 확인했을 때 이런 정도의 매매가 가능하다는지. 이 모든 내용들 했을 때 76%. 이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돈 안 받아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보셔야 되고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이론상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여기 한화 시스템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한화 시스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이 실시간 내용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고요. 다 무료입니다. 돈 안 받아요.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진짜 시장이 많이 어렵죠. 급등락도 심하고 올라갈만 하면 무서워서 못 사겠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 왜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지 점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5월달 그리고 조기 대선이 이제 6월 초에 있는데 그 딱 전까지 해서 어떤 신고가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